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저번 동영상에서 왜 present value, 즉, 현재 가치를 살펴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4.1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요번에 배울 것은 바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yield to maturity, 줄여서 YT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YTM이 뭐냐면 어, 지금 어떤 P라는 가치를 갖는 어, 금융 상품이 금융 상품의 가격이 P이고 그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쭉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해 놓은 게 지금 그 금융 상품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요때에 분모에 할인하기 위해서 넣게 되는 이자율의 값, 그것을 바로 Y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심플 론의 경우 어, 지금 오늘 100을 빌려서 1년 뒤에 110으로 갚기로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면 피트가 100을 빌려서 그 다음 해에 110으로 갚기로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i가 이렇게 10%, 즉 이 경우에는 YTM이 1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100이고 미래에 예상되는 금융상품의 총 수익인 110을 지금 가격으로 현재 가치 할인해 주도록 만드는 요 이자율 I, 요것을 YT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이전 동영상 촬영하면서는 제가 요 I에다가 그냥 시장 이자율 10%일 때, 8%일 때, 12%일 때를 그냥 넣었었죠. 많은 금융 상품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할 때에 요 I, 즉 YTM으로 지금의 현재 시장 이자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요 전에 그냥 그렇게 10%, 8%, 12%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이 YTM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요 Fixed Payment Loan, 즉 동일한 금액의 돈을 균등하게 계속 갚는 경우가 요 Fixed Payment Loan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1000을 빌렸는데 126씩을 25년 동안에 걸쳐서 갚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 지금 1000을 빌린 거기 때문에 요 픽스드 페이먼트 론의 경우 요 지금의 가치는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P에다가 1000을 넣어준 거고 매번 미래에 예상되는 요 현금 흐름 126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주면 1000과 같아야 된다. 요때 I가 YTM, 즉 Yield to Maturity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YTM이 지금 보시면 분모 값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 분모에 들어가는 i가 얼마일지를 계산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방법이 있겠냐면 첫 번째, 재무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CFA나 FRM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그 재무계산기를 접할 기회가 있으실 텐데, 이제 그 재무계산기의 경우에는
요 변수들 중에 넣으면 나머지 하나 모르는 값이 똑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로 재무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요 i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엑셀에서 펑션을 이용해서 또 i 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세 번째로 요거를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trial and error로 i에다가 뭐 예를 들어 한번 10%를 넣어서 요 우변을 쭉 계산해 봤더니 좌변에 있는 천과 얼마만큼은 차이가 나는지를 trial and error로 몇 번 해보면서 그 천과 우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손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 자, 지금 턴이라고 잘못 표시를 했는데 여기 지금 10만 달러라고 프라이스가 지금 1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동일하게 FP라는 만큼씩 갚게 되는 거고, 총 25년 동안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7%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는 값이 요 FP 한 번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무계산기를 이용하면 요 FP 값을 한 번에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중간고사 혹은 퀴즈를 보게 되면 요렇게 재무계산기를 이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뭐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요런 계산을 직접 복잡하게 해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쿠폰 본드는 맨 처음에 돈을 빌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자를 갚고, 맨 마지막 만기 때의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이 바로 이 쿠폰 본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쿠폰 본드의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되지? 어떠를 계산을 할 때에도 예상되는 그 쿠폰과 마지막에 갚을 원금을 YTM으로 할인해서 지금의 이 쿠폰 본드의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0달러의 액면가가 1000달러인 채권이고 10년에 걸쳐서 돈을 빌리기로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쿠폰 레이트가 10%, 즉 1000 곱하기 10%에서 100달러씩을 매번 쿠폰으로 이자로 갚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100은 한 칸 할인하고, 또 요 두 번째 100은 두 칸 할인하고, 요 마지막 100은 10번 할인하고, 또 원금 1000도 10번 할인하면 요렇게 이 채권의 현재 가격, 지금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렇게 쿠폰 본드의 가격을 계산하는 거야,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i가 빈칸이 되어 있는데 p 값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i 값이 주어지든지 요 p나 i 중에 하나는 당연히 주어져야 우리가 p를 구하든 i를 구하든 당연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매번 주어지는 쿠폰, 그리고 마지막에 갚을 원금을 요 YTM으로 다 할인하면 이 쿠폰 본드의 지금 가격인 P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F가 액면가가 되는 거고, 여기 C가 쿠폰, 매번 갚는 이자 금액, 그리고 요 I가 YTM, 요 P가 지금 이 쿠폰 본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면 10% 쿠폰 레이트고요. 페이스 밸류가 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우에는 써야 되는 할인율 YTM으로 12.25%가 주어져 있고 8년 동안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 P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오 라는 것인데 우리는 요 10이 10 해서 8번 오고 마지막에 1000이 또 오고 요것을 다 12.25로 한 칸, 두 칸, 세 칸, 8칸까지 모두 다 할인해서 현재 가치 합을 하면 지금 이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25고 근데 쿠폰 레이트가 10%이기 때문에 1000보다 낮은 값인 요렇게 889.20이라는 채권의 가치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쿠폰 레이트가 10%고 YTM 시장 이자율이 12.25%네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 대비 쿠폰 레이트가 낮네요. 그래서 액면가인 1000보다 낮게 나오겠군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테이블 1번을 보시면 페이스 밸류가 1000이고 쿠폰율로 10% 그러니까 한 번 갚는 이자는 1000 곱하기 10%로 100씩을 이자 쿠폰으로 주겠다는 거고 총 10년 동안 돈을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맨 마지막에 현금 흐름으로는 할인하지 않고서는 1100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 칸으로 할인, 두 칸으로 할인, 그리고 요 마지막 거가 10칸으로 할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이제 여기에 쓰는 이자율인 YTM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채권의 가격인 P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요 I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7.13을 쓰게 되면 1200이 나오고 8.48을 쓰게 되면 1100으로 떨어지고 10%를 쓰면 액면가인 1000과 같은 숫자가 나오고 11.75, 13.81 이렇게 점점점 더 큰 YTM을 쓸수록 I를 쓸수록 본드의 가격이 그러니까 이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 I가 커질수록 큰 I를 쓸수록 요 금융상품의 가격인 P는 작아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요 I가 분모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냐면 YTM과 이 쿠폰 본드의 프라이스는 역의 관계에 있다. 즉, 분모에 쓰는 I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드의 가격인 P 값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이 I가 작아지면 이 본드의 가격 P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를 하면 현재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TM을 현재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쿠폰 레이트, 즉 내가 매번마다 얼마만큼의 이자 이 채권에서 갚을지가 쿠폰 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이 큰지에 따라서 그 채권의 가격이 페이스 밸류보다 작을지 클지를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10%다. 그런데 내가 그것과 똑같은 만큼을 쿠폰 이자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때 본드 프라이스는 페이스 밸류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 테이블 1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시장 이자율이 10%고 쿠폰도 10%씩 딱 맞춰서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본드의 프라이스가 100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계산을 해보지 않고서도, 아, 여기 10% 똑같네? 그러면 본드 가격은 1000이겠구나. 딱 액면가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12%다. 그런데 내가 그에 못 미치는 10%만큼의 쿠폰 레이트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본드 프라이스는 액면가보다 이렇게 작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테이블 1으로 돌아오면 11.75 혹은 13.81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쿠폰 레이트보다 큰 경우에는 요 두 개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액면가 1000보다 작은 값의 프라이스 오브 본드가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 이자율보다 더 많은 쿠폰 레이트, 그러니까 매번 더 많은 이자를 주게 된다. 그러면 본드 프라이스는 페이스 밸류보다 크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시장 이자율이 7.13, 8.48, 근데 그것보다 큰 10%의 쿠폰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액면가인 1000보다 큰 프라이스 오브 본드가 계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영상에서 YTM이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쿠폰 이자율도 10%, 그러면 그래서 그때 본드 가격이 100이 나왔던 것이고 시장 이자율이 8%, 그런데 쿠폰 이자율은 10%, 그러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많은 쿠폰을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100보다 큰 105라는 아까 본드 프라이스가 나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12%인데 쿠폰을 그에 못 미치는 10밖에 안 줘.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것에서 90 몇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밸류보다 작은 프라이스 오브 본드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요 콘솔 혹은 퍼페튜이티라고 부르는 것인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 만기가 없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현금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가 바로 이 perpetuity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C만큼의 현금 흐름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영원히. 그러면 이거는 처음 한 칸 할인하고 또 요거를 2칸 할인하고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칸 할인하고 할 텐데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것을 다 서메이션을 하면 요렇게 C 나누기 그냥 I 한 번 이렇게 계산하면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횟수가 영원히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로 그 부분이 날아가게 되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배우신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을 하셔서 요거를 무한대까지 쭉 해보시면 이게 결국은 무한대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i분의 c 나누기 i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perpetuity의 경우에는 이렇게 c 나누기 i를 하는 것만으로도 현재가치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i가 요 분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큰 i, 더 큰 YTM을 쓸수록 당연히 요 p 값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perpetuity와 관련해서 예제를 하나 보면 지금 yield to maturity, 즉 i를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건데 지금 이 채권은 지금 $2,000에 거래가 되고 있고
매 년마다 100달러씩을 주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없는 영원히 100달러씩을 계속 주는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0, 한 번 오는 금액이 100이죠. 100 나누기 I 했을 때 200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I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5%라는 것이 계산이 될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디스카운트 쿠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YTM으로 할인을 하면 지금 그 금융상품의 가격이 나오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1년짜리 채권인 US 트레저리 빌. 그런데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면 액면가가 $1000이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900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만기가 1년이죠. 1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I 값을, 즉 YTM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90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T빌이다. 그런데 만기가 1년이고 액면가는 1000달러다. 그러면 이 경우 YTM은 무엇이냐? 우리가 요것을 찾아보면 요 경우에는 이렇게 할인하는 게 한 칸이기 1승, 그러니까 한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900은 1000 나누기 1 플러스 I 해서 I에 대해서 요것을 풀면 요게 11.1이구나, 즉 YTM이 11.1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모든 금융상품은 그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다 땡긴 거에 서메이션 한 것이 지금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을 높으면 높은 거를 쓸수록 지금 그 금융상품의 가격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채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터레스트 레이트, YTM이 높은 거를 쓸수록 본드 프라이스는 떨어진다. 반대로 YTM은 작아질수록 오히려 본드 프라이스는 올라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